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파산 면책 추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면책 불허가를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책 불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가급적 신속 명확하게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들이고 면책을 인용하는 그런 실무가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재판부는 몰라도 제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금 그런 추세가 명백합니다. 지금 제가 2, 3년째 그 환가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고생하는 사건이 한 9건 정도 됩니다. 올해 판사님이 바뀌셔서 이제 현황 보고도 하고 하는데 이 9건을 사실상 전부 환가를 취하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액해서 전부 면책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한 5월, 6월, 7월 상반기 중으로 거의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 건만 아마 좀 일부 그 반으로 줄여서 그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경제적 무능력 혹은 질병 그 다음에 실직. 왜냐면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원래도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분들 중 한 그래도 몇 분들은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300에서 이제 1000 사이 정도인데 그 돈도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전부 면책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전에 사실혼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의 집을 팔아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갖고 이제 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관상 보면 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돈을 빼돌리고 파산 면책 들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다 그 집을 마련했고 채무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살다가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혼 같은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상 관제인이기도 하지만 대리인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최근 한 1년 정도 적체된 사건을 재량 면책 혹은 면책 시켰습니다. 확인서를 한 10장 정도 가족의 입장에서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친구나 지인의 입장에서 서너 명,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먼 관계이지만 사업상 그런 분들의 한 두세 명 해서 총 1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조사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친척 그 생일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전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제인이 직접 개입해서 진술서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 직접 해준 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환가 사건 지수가 예를 들어 환가 사건 지수라는 건 뭐냐면 전체에서 연간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이제 관제인별로 배당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0에서 50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 중에 보통 한 60에서 70건, 그러니까 한 25%에서 한 30% 정도, 많은 경우는 40%, 근데 평균 28% 정도는 환가인 것 같아요, 연간. 그러면 한 60에서 70건 정도를 환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60에서 70건이 계속 유지됐죠. 근데 지금은 30건대로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환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하거나 이제 못 하거나,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목표는 20건대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2, 30건 정도 되겠네요. 그 이유가 지금 재판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1110만 원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상의 6개월간의 생계비입니다. 면제재산 인용할 때 1110만 원 미만의 소액 현금, 그 다음에 예금 혹은 보험 해약 환급금, 차량, 그 다음에 이제 편파 행위라 그래도 이제 그
환수 금액이 1,100만 원, 1,1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 환가를 포기하거나 부인권 행사를 안 하기로 저는 나름대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뭐 관제인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 친화적인 어떤 면책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회생법원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울에 살면은 뭐 문제 없겠지만 서울에 굳이 안 살더라도 서울이 직장이나 직업의 근거지면 됩니다. 영업소, 영업직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직장 근무지. 여자 같은 경우 만약에 식당에서 아니면 뭐 이런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출부, 뭐 가정부, 가사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뭐 경기도 수원에 살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출퇴근하면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다, 파출부를 하고 있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남자는 뭐 대리운전의 어떤 그 영업소 대리점이 서울 안에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택배 대리점, 이 택배도 다 대리점이 있죠. 직장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서울에 살면 되고,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되고, 세 번째는 주소는 경기도나 뭐 비서울권에 있어도 뭐 채권자의 추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압력 때문에 그 주거지에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서울로 거소로 옮겨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이제 그 실제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나 소유자로부터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으면 거소도 이제 가능합니다. 관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요건이 되면 뭐 굳이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이런 주민등록을 옮기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안 거쳐도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서울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 서울 쪽으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인위적으로 정할 수는 없죠. 본인이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뭐 정규직이 별로 없죠. 정규직이 있으면 회생을 하죠. 보통 개인 회생을 하는데 대부분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 단발성 일용직이 많죠. 일용직. 그래서 뭐 서울 관할을 창설하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잘 의논해서 가급적 서울에서 파산 면책 신청을 해서 서울은 뭐 빠른 경우에는 지금 6개월, 뭐 5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상당히 빨리 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선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신청을 해서 5월에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예납 명령을 빨리 이행을 하면 신속하게 선고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관제인이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14종만 요구하죠. 일단은. 근데 관제인 입장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건 아니면 그 사안 자체를 뭐 마구잡이로 부모 거 가져와라, 자녀 거 갖고 와라. 그럼 본인도 피곤하고요. 사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사안은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관제인이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고 뭐 15년, 20년을 해서 아니면 최소한 뭐 신규 관제인도 4년, 3년 이상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면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